수능과 편입은 학생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수능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편입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어멘토입니다. 한 달 전에 수능이 끝나고 약 일주일 전에는 수능 결과에 대한 통지가 올라왔었죠.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본인의 생각보다 좀 아쉬운 결과를 얻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쪼록 모든 수험생 분들 모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능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많은 수험생이었던 분들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본인의 성적에 맞게 대학 지원을 했을 테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어떤 전공이나 레벨에 맞는 대학으로 지원을 한 분들도 있을 테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은 본인 성적에 맞춰서 지원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간 분들은 그대로 입학을 하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분들은 재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재수가 아니라 편입을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보통은 많은 분들이 편입보다는 재수를 선택하는 이유가 좀 더 친숙한 부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편입에 대한 정보가 없고 또 잘 몰라서 그리고 편입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재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대학 진학을 고민하시는 학생분들이 본인의 진로를 위해 대학 입학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수능과 편입을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과 편입은 대학을 입학할 때의 애초에 전형 자체가 다른데요. 신입학과 편입학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능은 정시를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입학 개념으로 1학년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편입은 이제 편입학 개념이기 때문에 3학년으로 대학을 입학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1년 동안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과 1년 동안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이 둘 다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졸업을 하는 연도는 편입학을 준비한 학생이 2년 더 빠르게 앞당겨지게 되겠죠. 물론 편입이라는 게 수능처럼 단순히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전형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이론적인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 자격인데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졸업 여정자이거나 고졸 이상의 학력이신 분들이라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편입은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쨌든 최소 일반 편입 이상의 지원을 하려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대학을 다녔던 이력이 있어야 편입을 할 수 있고 원래 편입이라는 개념은 대학에서 대학으로 옮기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종 학력이 고졸이신 분들은 학자운행제라는 온라인 수업 제도를 통해서 편입 지원 조건을 갖추어서 편입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루트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과목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최소 4과목에서 많으면 5과목 정도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편입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에서 많으면 2과목 정도의 공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영어 그리고 공학 계열 이과 쪽이라고 했을 때에는 영어와 수학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수능을 준비할 때 다양한 과목을 전부 다 준비를 하는 게 부담이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능보다는 편입 쪽을 준비해서 한 과목에서 2과목 정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능에 비해서 편입의 공부는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과목수가 적다고 해서 또 마냥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번째는 지원 제한인데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정시, 가, 나, 다군으로 3군데의 4년제 대학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편입학 같은 경우에는 지원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면접이나 편입 시험에 대한 일정만 각 대학별로 잘 확인을 하고 겹치지 않게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많으면 10군데에서 15군데 정도까지도 지원을 하는 게 또 일반적이에요. 때문에 기회적인 측면에서 편입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수능을 통한 대학 입학은 수능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모든 대학에다가 지원을 하는 반면에 편입은 공인영어를 보는 대학은 물론 아니겠지만 편입영어를 보는 대학이라고 하면 내가 첫 번째로 시험을 본 학교에서 시험을 잘 못 봤다라고 하더라도 편입시험을 보러 가는 학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처음에 못했던 부분을 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원 제한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수능보다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는 편입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경쟁자의 레벨인데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입시할 때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경쟁을 해서 등급을 나뉘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의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잘하는 1등급의 학생부터 수능에 대한 준비를 잘 하지 않는 9등급의 학생들까지 모든 레벨의 수준의 학생들과 경쟁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편입 같은 경우에는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3등급에서 4등급 정도부터 9등급 정도의 레벨의 학생들과 경쟁을 하는데요. 수능 결과가
결과가 1, 2등급으로 나온 학생들은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는 커트라인이 되기 때문에 굳이 다시 편입을 준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편입은 본인이 나아간 대학이나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학생들끼리 다시 한번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패자부활전이라 하기도 하죠. 때문에 경쟁자의 레벨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수능보다는 편입이 조금은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점이 마지막 수능과 편입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수능과 편입을 비교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반드시 수능이 더 유리한 것도 아니고 편입이 더 유리한 것도 아니라, 수능과 편입은 학생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수능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편입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능을 통해서 조금 아쉽게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 정도의 레벨인 분들은 조금만 더 등급을 끌어올리면 되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게 아무래도 일반적이고, 결과가 좋지 않았던 많은 수험생분들이 다시 재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더 좋은 결과를 얻은 수험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매년 수능의 문제 유형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한 학년 후배들 중에서도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과 내년에는 또 경쟁을 하게 되는 구도가 됩니다.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대학을 전부 갔다고 해서 그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끼리 다음 연도에 수능에서 또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한 학년 후배들 중에서도 공부를 또 잘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신흥 강호가 계속 매년 나오는 게 수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편입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다 가기 때문에 편입학 전형에서는 경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편입이 무조건으로 좋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편입은 편입 지원 자격도 갖춰야 되고, 또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부분도 있고, 또 경쟁을 하는 다른 편입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닐지언정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또 공부를 하는 경쟁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능과 편입에 대한 부분을 잘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입을 준비하게 되면 어쨌든 편입 지원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활용하면서 편입을 준비하는 과정은 편입에 대한 학점은행제 전문 멘토분들이 또 많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 설계 및 상담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왼쪽 하단에 보이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 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파TV의 레오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